반갑습니다. 금천구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일여고를 맡은 그리대두의 조봉현입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이 동시에 영어 시험을 친 거 알고 계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은 물론 고등영어 1이라는 과목으로 쳤고요.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엔 영어 독해와 작문인데 공교롭게도 그 시간과 날짜가 매우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시에 직보를 진행을 했죠. 물론 같은 시간에 했지만 이제 시간을 좀 나눠서. 근데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문제 공유하시나 보다. 물론 저는 장난반 이렇게 진심반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진심반이 실제로 이뤄질 줄 몰랐습니다. 자, 그 얘기를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좀 변했고요. 저는 이미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넘기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이 전으로 2초 전으로 돌아가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잘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4월 24일 금요일에 8시 반부터 쭉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지문들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똑같은 지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수능 특강을 동시에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 동일해서 우리 고2들 유닛 1부터 12까지를 좀 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 3개 유닛 정도는 빠져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 그 앞에 있는 거 1부터 10까지 그냥, 아니죠, 15까지 그냥 싹 다 공부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이 겹쳤기 때문에 이제 출제도 비슷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의 배경과 고등학교 3학년의 학습자의 배경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느끼는 난이도도 좀 다르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신 흔적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같은 문제를 주시지만 여기 있는 동일 고2, 여기 있는 동일 고3 우리 친구들이 각각 다르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을 하시지만 같게 본 영역도 있습니다. 어떤 걸 다르게 봤는지 어떤 걸 같게 봤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우리 난이도 배점으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엔 2.5점에서 3.5점까지의 배점을 좀 주셨고요. 고3의 경우엔 2.5점으로 시작은 하지만 최고점을 3.3까지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고득점이면 당연히 고배점이라면 이건 어렵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낮은 거는 좀 쉽다고 생각하면서 여겨볼게요. 물론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으셨을 때 배점 조정을 해주실 수는 있습니다. 역배점 같은 거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려운 건 조금 높게, 낮은 건 조금 낮게 이렇게 배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8번 문제가 3학년의 4번과 같았는데 얘네들은 각각 3.4점, 3.3점으로 고배점이었어요. 오, 대단하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였냐면 함축 의미였습니다. 자, 그 의미에 대해서 이따 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쉬운 문제도 당연히 존재를 했겠죠. 자, 쉬운 문제는 뭐였냐면 여기 있는 10번이었습니다. 2.8점과 2.9점. 사실은 완전 쉽진 않죠. 싹 중간 정도죠. 그래도 이 중간 정도의 문제를 B 난이도 정도로 배점을 전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거는 변형 없었던 어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건 요거였습니다. 여기 요약문 완성이었어요. 여기 요약문 완성 문제 같은 경우에 2학년은 최고점을 배점을 하셨습니다. 3.5점이거든요. 막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신 거야. 하지만 3학년의 경우엔 최고점은 아니죠. 3.1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A급 문제 어떻게 변형됐고 학생들 둘 다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함축 의미라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함축 의미가 뭐죠? 그렇죠. 수능에 나오는 21번 문항이고요. 그 21번 유형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속히는 유형이죠. 21번 유형이. 자, 그래서 그 유형이 어떤 거냐면 밑줄 이렇게 딱 주고 그 밑줄에 함축적인 의미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어로 제시해 줍니다. 그럼 이 영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자, 문제점 1번 뭐죠? 그래요. 첫 번째, 해석이 안 돼. 왜냐면 여기 밑에 있는 문장이 굉장히 길게 나왔기도 했거니와 여기는 단어조차도 모르는 학생들이 수두룩합니다. 특히 지문만 적당하게 읽어가면서 해석지 보고 해석 연습을 한 게 아니라 매칭 연습을 했던 친구들은 새로운 문장을 절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렵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3학년들의 경우는 새로운 문장 연습을 상당히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게 유형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수능 공부를 조금은 했더라도 3학년들이나 아니면 2학년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 출제를 하신 겁니다. 즉, 영어 선지가 많고 그리고 유형적으로 어려울 땐
둘 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를 좀 보실게요. 자, 2번 같은 경우엔 2학년들한테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3학년한테는 약간 낮추셨죠. 그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2학년들은요. 밑에 역시나 영어 선지가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선지 단어도 몰라요. 그러면 어렵겠죠. 근데 고3들은 이걸 왜 쉽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래요. 수능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고3들은요. 그래도 겨울방학 때 수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몇 번이든 모의고사를 치고 수능 관련 준비를 하고 내신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요약문은요. 수능으로 따지면 40번 문제인데 그 40번 문제 정답률이 상당히 높아요. 함축적 의미는요? 함축 의미는 사실은 정답률이 50%, 60%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공부해도 힘든 것. 하지만 얘는 공부 안 해도 괜찮은 것. 공부하면 또 나아지는 것. 고3의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고3은 좀 더 쉽게 풀었을 거고요. 고등학교 2학년들은 역시나 새로운 문장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단어 때문에 애를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높은 배점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잖아. 동일여고에서 유난히 어렵게 나오는 게 바로 요약 문제죠. 특히 밑에 있는 단어를 몰라서 여러분들이 못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 그걸 잘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약은 어려운 겁니다. 고3 되면 쉽습니다. 그러면 고2들은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그래요. 수능 공부하듯이 고3처럼 공부를 하면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쪽한테 어려운 것도 봤고 한쪽한테만 어려운 것도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양쪽한테 쉬운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바로 어법입니다. 선생님 2.8점이면 그래도 완전 쉽진 않은데요. 맞아요. 완전 쉽진 않지만 그래도 쉬운 문제에 속해서 갖고 와 봤습니다. 어법 같은 경우 이걸 암기해서 푸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봐. 고2의 경우엔 유닛 12개 중에서 9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9개 중에서 9개가 이제 4개씩 문제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총 36개 지문이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까지 포함하면 40개 지문이 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0개 넘는 지문. 근데 중요한 건 40개 지문이었었던 이런 영역이 고3들이 되면 몇 개로 바뀌는 걸까요? 그래요. 유닛 15개에 4개 문항씩이면 총 60개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든 그냥 암기로 커버가 됐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고3 되면 그게 암기로 가능할까요? 안 돼요. 힘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익히셔야 될 건 뭐냐면 그냥 푸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굉장히 특별하고 이상한 어법을 제외하고는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어법이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여고라서 동일한 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어법, 문법은 계속 재탕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안 돼 있으면 이제는 그냥 하셔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특히 고3들 선생님 어법 문제 하나잖아요. 여러분 메가스터디 가서 검색해봐. 자, 메가스터디에서 3등급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는 반드시 29번이 들어갑니다. 29번이 바로 어법 문제예요. 즉 3등급들이 29번 틀리는 바람에 2등급 못됐단 소리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거를요.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풀다 보면은 자, 요거 굉장히 쉽게 풉니다. 자, 우리 했던 겁니다. 동사가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일단 해석해서 동사인지 확인하시고 뭐부터 본다? 시제부터 본다. 그 다음 능동태, 수동태 보면 되죠. 물론 뒤에 몇 가지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시제를 보는데 현재 시제면 뭐를 본다? 그쵸? 수일치를 본다. 자, 여기는 현재 시제고 동사 자리가 맞습니다. 그럼 수일치, 주어를 찾으면 the same technology. 그럼 얘는 gives,가 돼야 되겠죠. 답 5번이었습니다.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쉬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워서 해결을 했다면 이제는 그만 외워서 해결할 시기가 왔습니다. 특히 고3인데 이걸 가지고 못 푼 친구들은요.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실게요, 또. 자, 18번 우리 이제 조금 더 어렵지만 이것도 어이없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암기해서 푸는 친구들은 그냥 좀 풀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친구들도 푸실 수는 있어야 됩니다. 우선 저는 요거는 배점과는 다르게 그냥 거저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C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일하게 딱 주면서 이거를 좀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건 4번 문제가 원래 없었던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렵게 내려면요. 사실은 있었던 문장을 고치고요.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알맞게 집어 넣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4번 문장이 없었는데 이걸 딱 끼워 넣으시면서 그래
어색한 거 골라 그러면 없었던 문장 고르는 그런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모두에게 편한 문제라고 좀 갖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동일한 문제 유형을 주면서도 학교에서는 각각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라고 인지하고 계시죠? 근데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를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당연하게도 같은 공부 방법을 일단 취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은 조금 더 쉬운 문제들이 다른 게 많이 나왔어요. 고3들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심점이 똑같아요. 즉 평균이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떻게든 빨리 적응을 하셔야 되고 이런 공부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3들은 수능처럼 공부를 하시면 좀 더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들도 고3처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즉 고2도 수능처럼 공부를 하시는 게 이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아까 했잖아요. 여러분들 1등급 위에서는 당연히 어려운 문항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서술형, 이건 이따 얘기할 거니까 살짝 빼겠습니다. 지독하게 영어 선지로 나온 것들 전부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문장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모르는 어휘 없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에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나는 증거 보여줬잖아.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줬던 문제들 고2, 고3 똑같았잖아. 자, 여러분 지금은 하실 때입니다.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기 지양 서술형이라고 했는데 지양은요 하지 말라는 거죠. 암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영작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번 서술형 1번이었습니다. 보고 식겁했어요. 왜? 쉬워서. 근데 이걸 틀린 친구들이 많죠. 이유가 뭘까? 지문에 안 나와서 그렇거든요.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the camping mats were not completely waterproof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camping mats were not 여기 부분을요 never를 써서 바꾸는 겁니다. 그럼 never는 부정의 의미니까 nat만 바꾸면 되지 않아? 근데 우리 아는 게 있죠. never가 문 뒤에 있습니다. 문장의 첫 머리에 있어. 그러면 얘가 나간 이유는 강조하려고. 자, 그러면 부정어를 강조하기 위해 맨 앞으로 보낸다면 뒤는 도치하라는 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으면 지금 아시면 되지만 반성을 한번 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공부할 때 한 5번쯤은 봤을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일단 요 있는 문장이 이게 원래 원문이에요. 근데 그걸 새롭게 바꾸란 얘기야. 자, 그럼 암기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요 정도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영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되게 간단했어요. never로 바꿉니다. were not을 were never로 바꾸죠. 근데 never가 앞으로 나와서 뒤에 있는 주어와 비동사가 도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never 하고 나서 were the camping mats 이렇게 나왔거든. 그리고 뒤에는 똑같고. 자, 여러분 암기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이제는 영작하실 때예요. 자, 특히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영작 문제를 많이 냈는데 물론 지문 내에 있기도 했지만 사실은 지문 내에서 포커스가 좀 다른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이트나 그런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아인카, 주기스, 이그젠포 이런 데 있죠. 물론 저는요 그거를 제작하는 데도 참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문장이 뭔지 그 문장 내에서 어떤 어퍼 포인트가 중요한지를 낱낱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저도 적용해서 사용하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resistance라는 문장이랑 밑에는 이제 evidence 요 문장들 있죠. 자, 이런 문장들은요 사실은 엄청 중요하고 특이한 독특한 문법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문장입니다. 단순하게 주어 동사 보어 나오고 전치사 뒤에 whether절이 나온 겁니다. 밑에 있는 evidence를 수식하는 that confirms 하고 나서 or disprove its veracity 이 정도 그냥 일상적인 영작 수준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영작을 하고 다 외우려면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6개 단어에서 7개 단어 수준 있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영작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부분적인 영작들은요. 여러분들의 구문 해석 능력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줍니다. 지금 우리 동일여고가 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능 특강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2학년 교재인 올림포스나 수능 특강 라이트를 할까요? 바로 옆에 있는 학교조차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특 라이트를 쓰는데 왜 우리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쓰냐고.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요 해석 능력을 먼저 상승시키고 결국엔 최저 등급 잘 받으란 얘기야. 영어 수능에서 잘 하라고. 그럼 그거 좀 따라가면 안 될까? 자, 하셔야 됩니다. 구문 해석을 위해서라도 여기 있는 부분 수준의 영작은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계속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있는 부분 영작들이죠.
이번에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좋았을 거야.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포커스들이 여러분들 영작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제발 하십시오. 제발 하십시오. 자, 그리고 고3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고3 특히 정시한다고 하는 몇몇들이 있어. 자, 정시하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내가 수능 제일 잘 봤을 거야. 그렇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 내가 그러면 고3 때 무조건 읽기만 하고 눈으로만 봤을까? 아니야. 미친 듯이 영작하고 암기했어요. 물론 이제 암기는 되는 거고 영작을 계속했어. 천일문 갖고 있었거든 나는. 내가 그때 노트 아직도 갖고 있어. 공부의 왕도에 그걸로 출연했어. 그렇게 여러분들 분석을 하고 구문을 계속 넓혀주고 만들어야만이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진짜야. 그러니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도 서술형 되는 거고. 자, 보세요. 그래서 당연히 암기를 지향하고 여러분들이 일단 영작하면서 끊어읽기 연습해갖고 결국 해석 능력을 만드셔야 되고요. 지문 왜 어휘력 제발 하십시오. 자, 이거는 내가 이제 한 600번 말했기 때문에 그만할게요. 이번 서술형도 사실은 그런 거를 좀 많이 만들어 놓으셨죠?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없었던 문장까지 만드셨죠? 이거 채우는 게 여러분들 이번 킬러였습니다. 근데 이번 킬러도 결국엔 긴 문장이에요? 아니죠. 그리고 필자의 심경을 나타내는 형용사 하나 알로 시작하는 거 이거 못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 19번 문제가 분위기 심경 어조인데 수능에서 거기 밑에 나오는 그냥 단어 하나만 제대로 알았어도 끝나는 거거든요. 슬픕니다. 자, 못했던 친구들은 정말 반성을 한번 다시 하시고 자, 밑에 요거 이것도 몇 단어가 안 되죠. 6단어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6단어 수준을 영작할 수 있다면 사실은 10단어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부분 영작하는 거 제발 연습을 하십시오. 결국은 우리는 구조를 분석하고 영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해석과 흐름이 좀 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암기 열심히 하셔야겠죠. 여러분 동일여고는 그냥 단순하게 지문만 달달 외워서 되는 학교가 이제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됐는데요. 된 친구들은 이미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야. 이미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암기까지도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암기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암기는요. 여러분들 내용도 그걸 전부 다 암기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하물며 내용까지 힘든데 그걸 영어로 다른 언어로 외운다? 자, 그거는 외우는 건 애초에 그러면은 잘 했었던 친구들만이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시는 친구들은요. 부분 영작 연습하시면서 해석 능력을 끌어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성이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껴서 수학이랑 과학 하십시오. 여러분들 영어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의 대학을 위해서라면요. 영어랑 국어 실력을 극단적으로 좀 줄이시고 과학과 수학에 거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기 싫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합시다. 이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될 거야. 자,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걸 할 땐 굉장히 힘들고 짜증나기 때문에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같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합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지치고 짜증날 수 있습니다. 연락하십시오. 딸기라떼라도 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딸기라떼처럼 달달한 걸 드시면서 조금이나마 기분 전환하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나도 몇 년째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 하니까 쉽지 않나요? 네, 쉬운 만큼 하기 싫어요. 하지만 하잖아? 자, 같이 합시다. 여러분한테 혼자 어려운 거 시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조금 더 효율성 있는 공부를 위해 계속 새로운 컨텐츠와 자료, 그리고 강의 능력, 그리고 외모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하는 힘을 같이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갑시다. 대학 가서 즐겁게 노는 여러분들을 상상하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끝까지 하는 힘을 기르는 그리고 영어로 지식인을 만드는 그리대주의 CB잉글리시 조봉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